자, 심장 2차 시작을 할까요? 예, 심장을 파이로 두 개로 나눈 이유가 여러분들 힘들어할까봐 두 개로 나눠봤어요. 뭐 그런다고 안 힘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이제 얍삽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심전도. 자, 심전도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일렉트로람, 전기 카디오그램. 이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거 윌리엄 아인토벤이라는 사람이 1924년에 개발했어요. 자기가 정기적인 사실 심장이 뭐 하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 안에 심장이 있는데 이 심장이 뭐 하는지 정말 알고 싶단 말이지. 근데 너무 이 흉곽을 열어가지고 이게 열면 심장이 멈춰버려요. 사람이고 동물이고 간에. 그러니까 제대로 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능을 알기에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자꾸 가슴이 아프다 그러는데 그러면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잖아. 근데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야. 만약에 정말로 심장이 해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열어갖고 보면 되는데 이거 열면 심장이 멀쩡하던 심장도 멈춰버리거든. 그러니까는 심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정말 이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러 생리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연구했었죠. 근데 여기 윌리엄 아인토벤이라는 사람이 노벨상 받았잖아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정기적인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실험체를 본인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자기 몸에다 전기를 흘려본 거죠. 전기를 흘려봤더니 요 그림이 나오더라. 이게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간단한 개념을 생각을 하면 이렇습니다. 셀 멤브레인, 세포 요거 한 개 한 개씩 셀 멤브레인이라고 해요. 셀 멤브레인 이렇게 셀이 이런 식으로 줄지어 서 있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 친구가 갑자기 내 등판 빡 때렸다고 해요. 그러면 근육 세포가 자극을 받았네요. 물리적인 어떤 힘이 가해졌잖아요. 그러면 자극을 받아서 얘들이 탈분곡합니다. 즉 여기에 양이온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음이온 쏟아져 나오면서 순차적으로 막 탈분국이 되거든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처음에 자극 없을 때는 평평하게 그려지다가 자극이 생기면서 위로 치솟게 돼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가면 여기 보면 자극받고 있는 애보다 안정적인 애들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이때는 파장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리를 이용한 게 일렉트로카디오그램입니다. 여기 보면 벡터카디오그램이라 돼 있죠. 요거 이 파장을 그릴 때요. 여러분들 요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파일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쯤에 요거 얘기하면서 활동정리를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게 이 전기적인 파동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파동이 누구를 향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파동의 끝이 어느 쪽을 향해서 오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이 전기적인 파장이 나한테 멀어질 수도 있고 전기적인 파장이 나한테 가까이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을 타고 요 화살표를 타고 이렇게 방향이 온단 말은 요 끝에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가 서 있다 그러면 요 파동 방향이 나한테 오는 거니까 이 셀의 입장에서 그 끝에 있는 셀의 입장에서는 활동정리가 커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지는 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 그래프가 이렇게 전기적인 자극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요거 봅시다. 일단 심방. P는 심방 탈분국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이제 이 케이스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P 웨이브, 그다음에 QRS 웨이브, 그다음에 T 웨이브가 있다. 근데 첫 번째에 요거 내보셔야 돼요. P 웨이브는 심방 탈분급파예요. 무슨 말이냐? 심방이 정기적으로 자극을 먼저 받아야 심방이 수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기적인 파동을 받는 그림이 P 웨이브입니다. 자, 그런데 SA 노드에서 생겨가지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보통 배우는 리드 2는 저기 심천부 입장에서 파동을 본 거예요. 심천부에 있는 셀이 그 파동이 나한테 오느냐 나한테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파동의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심방에서 이 파동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요 심방 벽을 타고 얘가 전기적인 파동이 전부 다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파동이 세졌다가 전달이 거의 다 돼 가면 플러스 파동, 여기 보면 여기 플러스 파동, 처음에 자극을 받았을 때는 파동의 키가 커지다가 얘가 이제 자극 받는 아이들, 자극 받아버린 애들, 자극 받는 애들이 얼마 없을 때는 여기 이 파동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자극을 받았고 여기만 남았으니까. 여기는 완전히 자극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파동이 적어지다가 이렇게 플랫해지는 것 같은 정기적인 자극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심방도 마찬가지예요. 심방도 심천부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정기적인 파동이 여기서도 내려오고 여기서도 내려오네요. 그래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파동이 거의 끝난 것처럼 보이면 이 P웨이브는 둥근 이론 모양으로 꺼집니다. 그죠?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AV 노드로 가잖아요. 그죠? 보면 SA 노드에서 AV 노드로 이렇게 심방 가운데랑 이 벽면 타고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AV 노드에서 여기 히스 번들 타고 내려가려고 여기 심실 중격 타고 내려가려고 일단 딜레이 타임이 생긴다 했어요. 그러고는 전기적인 힘을 빡 모아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프루킨에 서면은 심실 근육이 쫙 퍼져져 있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요 힘을 얘기해요. 자, P웨이브는 심방 탈분급 파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탈분급이 될 때 저기 심천부의 입장에서 여기에 이 셀의 입장에서 이제 그 정기적인 파동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 P웨이브는 처음에는 파동이 세지죠. 세지다가 얘들이 거의 다 탈분급이 되면 이제 파동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AV 노드에서 이 정기적인 파동이 다시 받아가지고 시작이 되죠. 그런데 AV 노드 QRS 파동을 얘기하는 AV 노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약간 요 심실 벽면이 옆으로 살짝 비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파동이 비끼는 것처럼 나타나요. 그러면 오히려 파동이 저 멀리 심천부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파동이 없어지는 것처럼 파동이 멀어지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지만 다시 여기서 방향이 바뀌어서 심천부로 이 파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심천부의 입장에선 파동이 점점 세지죠. 이렇게 세지고 그 다음에 여기 히스 번들 전체적으로 다 파동이 이렇게 이제 끝났을 때 이렇게 이제 요 심실의 벽면을 타고 전기적인 파동이 쭉 이렇게 갔을 때 천부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자극 주고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극 주고 그 다음에 멀어지는 요 파동, 밑으로 내려가는 요 파동을 그리게 되고 심실 전체가 전기적인 파동을 다 받게 되면 요 전기적인 파가 플랫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QRS 파장은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전기적인 파동이 멀어진 것처럼 시작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파동이 세지죠. 그리고는 다시 단시간 내에 파동이 없어지고 다 자극을 받고 그리고는 멀어져요. 그래서 약간 이 파동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파장을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그 EKG는 P웨이브, QRS, T웨이브가 있단다. 근데 T파는 심실 재분국파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심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요. 쫙 요렇게 전기적인 파장 자극을 받았어요. 그러면 수축이 끝나고 나면 다시 펴져야 될 거 아니라고? 그럼 전기적인 파동이 오래되도록 얘들이 나트륨이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 칼륨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네요. 요럴 때 전기적인 파동이 이렇게 이제 거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T웨이브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기적인 파동이 생기면서 이렇게 걷어지는 이런 파동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둥근 파장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EKG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웨이브는 이제 이거를 다 모아보면 자, 처음에 자극 받기 전에 플랫하다가 둥근 파동으로 이제 전기적인 자극이 생겨요. 자극이 끝나면 둥글게 끝나죠. 그 다음에 플랫해졌다가 QRS 파장 시작할 때 약간 비껴간다 그랬잖아요. 옆으로. 그러면 밑으로 파동이 없어지는 것처럼 저쪽으로 바깥쪽으로 다른 데로 비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갑자기 방향이 바뀌면서 심천부 쪽으로 향해서 내려오죠. 그래서 파동이 세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 파동이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플랫한 거를 그리게 되는데 심실 재분국 파장인 T웨이브는 요 끝에서부터 점점 전기적인 파동이 퍼지면서 걷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둥근 파장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아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하는 PQR에서 TAV는요. 우리가 EKG를 얘기할 때 리드 2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심장을 그 방향을요. 3개하고 6개로 쪼개가지고 12개의 그림을 그려요. 우리가 심장 그림 그릴 때 응급실에서는 요 리드 2 한 개만 딸랑 그리고 마느냐 그렇지 않아요. 11리드를 그립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모양이 요래 생겼잖아. 3차원으로. 그지? 3차원으로 생겼으니까 심방 요 끝에서 보는 파장하고 심실 여기 천부에서 보는 파장하고 파장은 전기적인 파동을 그리는 이 그림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있을 때는 적어도 리드를 우리가 많이 띄워서 볼 때는 6개까지도 띄워갖고 봤어요. 왜? 심방 어디가 아파? 여기가 심근경색이 생겼어. 그러면 요걸 리드 2 심실 쪽으로 내려가는 파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전달되는 파장, 이 방향으로 오는 파장이 변화가 있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리드를 찍을 때 어느 심장, 어느 쪽이 아프냐에 따라서 리드를 뭘 봐야 되는지가 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리드 2를 많이들 봐요. 왜냐하면 심천부 입장에서 보는 게 쉽거든. 자, 그래서 여기 EKG를 그리면 자, P심방 수축파장, 다음 심실 수축파장, 그 다음에 심실 이완파장. 근데 여기 X차표가 시간이라 그랬네요. 그럼 QRS 파장은 짧은 시간 내에 전기적인 파동이 엄청 세지는 이런 파장을 그리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P웨이브 심방 수축 파장은 그렇게 세지는 않다. T웨이브는 이양파장이니까 수축 쭉 하고 나서 좀 세포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네요. 수축을 하고 나서 좀 쉬어야지 이완할 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 플랫한 데가 좀 시간이 깁니다. 그 다음에 T웨이브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본 적 있어요? 모눈종이? 자, EKG 병원에 가면은 모눈종이 같이 생긴 데다가 PQRS T를 그려줍니다. 근데 이 모눈종이가 의미가 있어요.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요거 한 개 있잖아요. 여기 요만큼은 0.04초입니다. 그러니까 한 칸이 0.04초야. 그러면 0.04초 곱하기 5칸.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이 좀 잘 이렇게 선명하게 안 나왔는데, 요 애들 중에 이렇게 짙은 애들이 하나씩 섞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 좀 짙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짙어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짙어지고 이렇게 5칸은 0.04 곱하기 5니까 0.2초예요. 지금은 이게 확실하게 안 드러나는데 우리가 진짜로 그리는 이케제는 5번째 선이 진하게 나타납니다. 자, 요거 하나에 0.04초 X좌표, 그 다음에 5개니까 0.2초. 그 다음에 요거 한 칸이, 요거 요렇게 한 칸이 0.1mV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기의 파동, 전기의 세기잖아요. 1mm가 0.1mV를 얘기하고 그럼 5개면 0.5mV네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가 있어. PQRS T가 한 박자네. 신방 한 번, 심실 한 번쯤 뛰는데, 쿠궁 뛰는데 이게 한 번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 P 웨이브랑 QRS 웨이브랑 T 웨이브가 제 시간에 떼어야 되겠네요. 적어도 60번에 70번 떼어야 되면 0.8초에 한번 띄워줘야 되겠네. 그죠? 0.6초에 한 번이면 100번 뛰는 거니까 0.8초에 한 번 띄워줘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이 X좌표가 시간을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이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 P웨이브가 우리가 심장에 쿠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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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쿠궁 쿠궁 이렇게 뛰었다 봐요. 그럼 심방에서 전기적인 파동 갈 때가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럼 심실이 제대로 전기적인 파동을 못 받거나 아니면 전기적인 파동을 받아도 수축하는데 시간이 짧아요. 왜냐면 이제 쿡쿵 할 때 얘네 쿡 짜버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심방과 심실이 조율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봅니다. 심방 수축 파장 P웨이브 그러면 여기까지 P가 시작할 때에서 끝난 여기까지 여기를 이렇게 P웨이브라 부르는데 여기 플랫한 데 있잖아요. 이게 SA 노드에서 AV 노드로 전달된 여기 요거 보고 PR 세그먼트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QRS 심실 수축 파장 생기기 전까지 이 파장을 PR 인터벌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QRS 파장 요거는 중요해요. 짧은 시간 내 0.03초인데 하나, 둘, 세 개 안에 되니까 4, 32, 0 그러면 4, 32니까 0.12초 안에 QRS 파장 들어와야 되겠다. 대박이죠. 심실이 한번 꾹 짜는 요 시간이 0.12초라는 거죠. 그 다음에 XT 세그먼트. 이 말은 심실 이한 파장이 시간이 길죠. 이한되려면 심실이 꾹 짰다가 하고 풀어져야 되니까 요 T 파장이 이렇게 시간이 깁니다. 심장이 고장나잖아요. 병이 나면 ST 엘리베이션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 ST 세그멘트가 플랫하게 평평해야 되는데 여기가 쭉 올라간다든가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EKG 시간 중요하다 했네요. PF는 심방 탈분국 파장인데 여기에 PR 인터벌은 적어도 0.2초 안에 나타나야 돼. 즉 심방은 적어도 0.2초 안에는 한번 수축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QRS 파장 이건 0.12초 안에 생겨야 된다 했죠. 여기 있네. 그 다음에 T웨이브 이게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피파는 심방의 탈분국 파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PR 세그멘트 심방이 다 탈분급하고 AV로 내려가가지고 기다리는 거. 플랫한 거잖아요. 여기 플랫한데 PR 세그먼트 있는데 그거는 SA 노드에서 AV 노드로 전기적인 파동이 전달이 돼서 AV 노드에 딜레이 머무는 거예요. 뭐 하려고? 더 큰 힘으로 심실을 내려가려고
숨고르기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PR 간격은 1 플러스 2예요. 그래서 동반결절에서 방실결절까지의 탈분극을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PR 세그먼트는 만약에 여기가 길어진다. 어떤 경우냐면 부교감 신경이 좀 지배를 많이 하는 경우. 여러분아 오토노믹 시스템 아직 안 배웠을 건데요. 오토노믹 시스템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속에. 이 자율신경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도를 만났을 때 내가 도망갈 것인지 싸울 것인지를 결정하게 해주는 아주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도를 만났으면 일단 내가 생각을 잘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잘하려면 피 공급을 잘해줘야 되겠네. 네.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려면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겠네요. 그죠? 심장이 빨리 뛰고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도망가려면 다리 근육에다 피를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오토노믹 시스템 자율신경계에서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이 쏟아졌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심장을 느리게 하고 잠을 푹 편안하게 자고 이렇게 하는데 관계하는 신경은 부교감 신경인 미주신경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심장에 미주신경이 발달했을 경우에는 PR 간격이 길어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사람 심장이 수축을 잘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QRS 파장, 심실의 탈분곡 파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AV에서 심실 중경, septum이란 말은 중간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septum 어디서 많이 들었지? 비중격, 나잘 septum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ventricular septum이에요. 그러면 심실 중간에 벽 타고 내려와요. 어디로? 카디악 에이펙스, 심천부 쪽으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심장이 거꾸로 놓여있다 했어. 그랬지. 그래서 꼭대기, 에이펙스가 저기 심장이 거꾸로 누워있으니까 저 끝에 있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리 향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QRS 파장은 0.12초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 파장 나오기 전에 ST 분절에서 탈분극 이제 하려고 이렇게 플랫한 거 그리는 요 파장 ST 분절이라 그랬죠. 그러고는 심실에 재분극이 생기면서 파장이 이렇게 심실 쪽에 있다가 멀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T 간격은 심실 탈분극 후에 재분극까지의 시간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볼까? 자, 실제로 이 케이지 이렇게 생겼어요. 5칸에 하나씩 굵은 선이 있다 했습니다. 요거 몇 초라고? 한 개에 0.04초니까 0.04 곱하기 5 해서 4, 5, 20이죠. 0.2초예요. 여기 5칸이 0.2초. 자, 5건이 0.2초야. 그러면 0.2, 0.4, 0.6, 0.8. 0.8에 한 번은 띄어야 되겠네. 그죠? 근데 요거 우리가 한 번 파장은 P 웨이브, QRS, T 웨이브 여기까지 하잖아. 근데 요거를 왜 이렇게 그려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보려면 꼭지에서 꼭지를 세보는 게 더 편하겠잖아요. 그래서 꼭지에서 꼭지를 셉니다. 하나, 둘, 셋, 4개니까 0.2 곱하기 4 하면 0.8이네요. 이거를 60초로 나누니까 75번 띈 거예요. 이거 계산할 수 있겠다, 그지? 이거 몇 번 띄었을까? 자, 봅시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2 곱하기 8 하니까 8, 26, 1.6이네요. 1.6분의 60 하니까 요거는 한 1.7 분당수 한 35회 정도 나오나 봐요. 요 밑에는 자 여기 보자. 여기 좀 부족하네. 하나, 두 개. 그러면 0.2 곱하기 2니까 0.4. 0.4분의 60초 하니까 분당 150회. 분당 150회 뛰면 심장 벌렁벌렁하냐 엄청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심장을 열어서 보잖아요. 이렇게 박동수가 세면 꼭 짜주는 힘이 부족합니다. 심실은 주머니로 생겼으니까 요거 시간을 생각했을 때 이게 일정 시간이 있어야 안에 있는 피를 꽉 눌러줘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짧으면 짜다 막 열겠지. 그러면 피는 고여있고 심장은 열심히 밖에서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횟수가 많은 것도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느린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자, 심장의 주기를 좀 봅시다. 자, 심장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심장은 있잖아. 우리가 수축기, 이항기 얘기할 때는 누구 입장에서? 자심실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즉 시스톨, 수축기라는 거는 여러분들 자심실에서 피를 짜줄 때 이거를 수축기라 그래요. 그래서 등용적성 수축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 바깥쪽에서 수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요 판막들이 문을 닫고 있어가지고 얘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꽉 눌리기만 하는 요 상태. 힘은 그대로 이게 점점 세지려고 하는데 못 나가는 용량은 이게 밖으로 빠지는 데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죠. 이런 거 보고 등용적성 수축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폐동맥 판막, 대동맥 판막을 확 밀고 밖으로 나가죠. 이거 보고 우리가 박출기, 그래서 이젝션 피어리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수축기예요. 심장의 입장에서는 심실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심방은 뭐 하고 있느냐? 심실이 수축할 때 심방은 야는 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요거 봅시다. 수축기는 심실의 수축, 동맥혈이 박출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수축기 전의 자아심실, 즉 짜주기 전의 자아심실은 실제적으로는 이항기 말에 걸리는 거예요. 이 이항기 말에는 피가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예요. 수축기 전이니까. 수축기 전에는 피가 차가지고 자아심실에 피가 벙벙하게 차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심방하고 심실 사이에 요 판막이 열려 있죠. 그러다가 대동맥 판막이 꽉 닫아지면 여기 그 삼천판하고 승모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심방에서 심줄로 피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대동맥 판막은 그때 닫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심실로 피는 몰려 내려오고 있는데 빠져나갈 데는 없는 상황. 요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심실 수축이 시작되면 심실이 이제 수축이 되면서 압력이 세지죠. 피가 막 방방 부딪히고 난리 날 거야. 요때 심방 압력보다 야가 요 자심실의 압력이 세져요. 그러면 방실 판막에 꽉 닫히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제일 심음이야. 교수님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싶지? 그럴 거예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참. 제가요, 그거 사고 싶다니까요. 저기, 여러분하고 수업하게 펜 있는 노트북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거 펜 있는 걸 바꿔주라 그래서 혼났어요, 남편한테.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속이 없이 그 산지 얼마나 좋은 사양의 그 노트북인데 그러냐면서 그래가지고 킥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면 사주를 해야지. 자, 요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그 이항기 말. 자, 방심방막이라고 얘기하는 삼천판. 여기 마이트럴 발브 손목판이 열려 있으면 피가 이리 쏟아져 들어오겠다.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고 여기서도 피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폐동맥 타고 색깔이 있으면 좋겠어요. 엄마야. 이렇게 이제 얘가 이렇게 박출돼서 대동맥 타고 나가고 폐동맥 타고 밖으로 나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안하다, 그림 못 그려서. 그런데 여기 일단 밖으로 나가려면 위로 다시 올라가면 안 되겠잖아. 일이 다시 올라가면 안 되니까 요 판막을 꽉 닫아주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제1심음이야. 그래서 요거 보고 여기 방실판막이 닫혀서 들리는 소리, 이거 보고 제1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수축기는 이렇게 나눠져요. 등영정석 수축기. 아직 볼륨 아무도 오더가도 못하는데 그냥 수축만 하고 있는 거. 심실 압력이 증가는 등영정석 수축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에젝션 피어리드가 있어요. 뒤동맥 판막하고 자심 그 폐동맥 판막이 확 열려가지고 피가 밖으로 휙 나가죠. 이거 보고 박출기라고 부릅니다. 자, 이항기는 자 심실 입장이죠. 쭉 수축해갖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저기 대동맥으로 이미 피를 보내버렸네. 그러면 여기가 일단 요렇게 문이 닫히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얘가 그 상태가 돼요. 이제 문이 닫혀 있는, 피가 다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이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판막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피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요때 이 대동맥 판막, 폐동맥 판막이 닫히는 소리가 제2심음이 됩니다. 이항기는 심방이 수축하는 기간을 얘기해요. 여기 여러분들 아까쯤에 여기 자심실의 입장에서 얘기를 그랬잖아요. 자심실이 수축기가 돼서 피를 짜주고 나면 방이 비었네. 그러면 피가 어디서 내려오겠어? 요 심방에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심방의 입장에서는 심실의 이항기 때는 심방이 수축하는 기간이에요. 혈액 밑으로 내려보내야 되니까. 혈액이 심방에서 심실로 들어가는 요 타임입니다. 그러면 피가 이쪽으로 내려가면 다시 피가 차면서 피가 다 빠져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요때 대동맥 판막, 그 다음에 폐동맥 판막이 여기 있죠. 대동맥 판막, 폐동맥 판막에 빵빵 닫히는 소리가 제2심음으로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등영종 이항기가 되죠. 판막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혈액 부피 변화 없이 자심실압이 점점 이렇게 심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자심실 압력이 떨어지는 등영종 이항기가 생깁니다. 그리고는 아까쯤에 요거를 이제 나눠보면, 자, 아까쯤에 심방에 피를 짜줄 때 판막이 닫히면서 제2심음 생긴다고 했어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는데 요거 좀 내려보자. 요거 이제 여기에 붙은 거 아니야? 이제 요거를 분류를 해서 다시 설명하자면, 자, 대동맥 판막하고 방심 판막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두 개 다 판막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혈액이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심실이 이완이 되면 자심실압이 점점 떨어지겠네요. 그리고 나서 요 방실 판막이 열리면서 여기 심실 안으로 피가 내려옵니다. 얘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피가 내려와요. 그러면
신방의 혈액의 75%가 이리 내려와요. 일단은 문 열렸으니까 요거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피가 그냥 내려오겠죠. 75%가. 그런데 요 마지막에 심방 수축기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 심방에 25% 피가 남아있잖아. 이 심방이 지가 짜가지고 이 피를 다 심실로 넘겨주는 거예요. 심방 수축기가 되면 심방에 급속 심실 춘만기 후에 더 수축해서 심실적으로 피를 더 내려보는 거예요. 급속 심실 춘만기예요. 심방이 수축하는지 심실이 충만하는지 이거 나눠야 돼. 자, 이항기는 다시 설명한다. 자, 이항기에는 여러분들 봐봐. 수축기 끝에 이항기가 생기겠잖아. 수축기 끝에 피를 다 짜줬어. 그럼 여기 방에 피가 없네. 그러면 여기 문이 꽝꽝 닫아져야지. 왜냐하면 폐동맥이나 대동맥으로 올라갔던 피가 다시 내려오면 안 되니까. 그럼 판막이 지금 대동맥 판막 닫혀있고 그 다음에 여기 3천판, 2천판도 닫혀있는 상태에서 자심실이 쭉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늘어나면 자심실valve이 더 내려가면서 여기 2천판하고 3천판, 3천판하고 2천판에 문이 열리면서 피가 내려옵니다. 피가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죠. 이게 75%야.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심방이 수축을 꾹 해가지고 나머지 피 25%를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야 심실에 피가 많이 차지. 되셨어요? 다음 시간부터 이거 연결해서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매번 써머리 할 거 지금 붙여드렸는데 과제에다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세요. 그 추석 잘 보내고 그 다음에 추석 때 즐겁게 보낸 다음에 시험 공부해가지고 중간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럽니다.